이번 영상은 DC-DC 벅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C-DC 컨버터란 DC 전압을 다른 DC 전압으로 만드는 회로입니다. 예를 들어 12V인 전압원을 회로를 이용하여 다른 출력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출력 전압은 회로의 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출력 전압이 될 수 있습니다. DC-DC 컨버터는 크게 리니어 타입과 스위칭 타입이 있습니다. 리니어 타입의 경우 회로의 연속적인 동작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스위칭 타입의 경우 클럭을 이용한 불연속적인 회로의 동작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리니어 타입은 스위칭 타입에 비해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지만 효율이 낮으며, 스위칭 타입은 리니어 타입에 비해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효율이 높습니다. 두 종류의 전압 변환 방식은 노이즈와 효율 관점에서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갖습니다. 스위칭 타입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입력 전압보다 낮은 출력 전압을 만드는 회로를 벅 컨버터 혹은 스텝 다운 컨버터라고 하고, 입력 전압보다 높은 출력 전압을 만드는 회로를 부스트 컨버터 혹은 스텝업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력 전압을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는 회로를 벅 부스트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럼 벅 컨버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전압이 12V일 때 출력 전압이 5V가 되는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입력의 전력을 출력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렬로 연결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입력 전압과 출력 사이에 스위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켜지면 출력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동일해집니다. 스위치가 꺼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며 출력 전압은 0이 됩니다. 우리가 출력으로 변환하고 싶은 전압은 5V이므로 입력 전압인 12V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전압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위치를 12분의 5에 해당하는 시간은 켜주고 12분의 7에 해당하는 시간은 꺼주면 안 될까요? 스위치를 켜주고 꺼주는 동작을 적절한 시간 동안 반복해서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동작의 결과를 오른쪽 전압과 전류 파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동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위치가 12분의 5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켜지면 출력 전압이 올라가고, 스위치가 12분의 7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꺼지면 출력 전압이 내려갑니다. 이러한 출력 전압은 시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면 5V가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 구간에서는 파란색 영역처럼 우리가 필요한 5V보다 높은 전압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력에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스위치가 꺼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5V보다 낮은 전압이 나옵니다. 필요한 에너지보다 부족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시간에서 파란색 영역만큼의 에너지를 잠시 다른 데 맡겨두었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시간에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러한 전자소자가 있습니다. 바로 인덕터입니다. 인덕터는 전류를 잠시 자기장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소자입니다. 그렇다면 인덕터를 스위치 뒤에 넣고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전압 파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 동안 전압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보니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잠시 자기장으로 변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위치가 꺼지는 시간 동안은 전압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금방 전압이 0이 됩니다. 인덕터가 저장한 자기장 에너지를 다시 전류로 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전압원과 저항 부하로 구성된 회로가 있습니다. 전압원은 부하에 전류를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도
비슷한 회로가 있습니다. 다만 전화번호의 마이너스 단자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회로에도 전류가 흐를까요? 아닙니다. 오른쪽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란 전하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왼쪽의 회로는 전화번과 저항이 모두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하가 전화번에서 저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전화번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회로는 전하가 저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로가 없습니다.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살펴볼까요? 스위치가 꺼지는 시간은 인덕터가 자기장에 있는 에너지를 전류로 내보내 주려고 해도 전하가 인덕터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저항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한 개의 스위치를 더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력 스위치와 인덕터 사이에 한 개의 스위치를 더 사용하여 입력 스위치가 켜질 때는 추가된 스위치는 꺼지게 하고 입력 스위치가 꺼질 때는 추가된 스위치는 켜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스위치가 꺼질 때 인덕터에서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위치와 인덕터 사이에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켜졌을 때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므로 다이오드로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스위치가 꺼졌을 때에는 인덕터에서 나오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인 다이오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치를 한 개 더 사용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스위치 컨트롤을 하는 회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이오드를 사용한 경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스위치가 꺼지는 구간에서 인덕터가 전류를 공급함으로써 전압이 천천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5V 전압을 기준으로 전압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덕터를 도와서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의 에너지를 잠시 더 맡아두는 소자가 없을까요? 그런 소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커패시터입니다. 커패시터는 전압을 전기장에 잠시 맡아두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소자입니다. 인덕터 뒤에 커패시터를 달아보고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가 켜지는 경우의 커패시터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인덕터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고 출력 전압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커패시터 사이에는 그라운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기울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커패시터의 전류 IT는 DT분의 dV이므로 시간에 따라 전압의 기울기가 플러스이면 플러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커패시터의 충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덕터에서 공급되는 전류는 커패시터에서 일부 가져가게 되므로 저항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출력 전압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스위치가 꺼지는 경우 커패시터의 동작을 보겠습니다. 스위치가 꺼지면 인덕터에서 전류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때 전압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인덕터에서 공급하는 전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커패시터는 전압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므로 저항으로 전류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이 낮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커패시터를 달아준 회로의 출력 파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전압이 이제 우리가 원했던 평균 전력에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전압을 조금만 확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켜지고 꺼짐에 따라서 전압에 출렁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커패시터의 용량을 크게 하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을 더 늘리고 스위치가 꺼지는 시간을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덕터의 충전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출력 전압은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을 줄이고 꺼지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덕터의 충전 시간은 줄어들게 되므로 출력에 공급하는 전력이 줄어들게 되며 출력 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시간의 비율을 달리함에 따라서 출력 전압을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컨버터의 동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위치가 켜졌을 때는 인덕터는 전류의 일부를 자기장에 저장하고 부하로 오르는 전류가 천천히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덕터를 지나서 저항에 도달한 전류는 저항을 만나서 전압을 상승시키게 되는데, 이때 커피스터는 출력 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전류로 끌어당겨 전기장에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인덕터를 지나며 완만하게 상승하는 전류를 커패시터가 또 한 번 전류를 가져가게 되므로 출력 전류는 더욱 완만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므로 입력 전압에서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스위치가 꺼지게 되면 인덕터는 자기장의 에너지를 전류로 공급하게 됩니다. 인덕터에서 공급하는 전류는 점점 줄어들게 되므로 저항에서의 전압도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커패시터는 출력 전압이 하강하는 것에 맞춰서 전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은 인덕터에서 공급하는 전류와 커패시터에서 공급하는 전류를 받아서 완만하게 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이오드는 인덕터에서 공급하는 전하가 다시 인덕터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DC-DC 컨버터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변환 효율입니다. 효율은 입력 전력분의 출력 전력으로 정의됩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입력 전력은 입력의 공급 전압과 공급 전류의 곱하기이며, 출력 전력은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의 곱하기로 표현됩니다. 입출력에서의 전압과 전류를 대입해보면 전력 변환 효율이 8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효율의 저하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덕터나 다이오드의 기생저항 성분이 동작 중에 전력을 소모하면서 효율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DC-DC 컨버터 내부에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회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가적인 회로에서 소모하는 전력도 전력 변환 효율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조절하는 온오프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정하게 반복되는 신호의 시간을 주기라고 하며, 주기 시간의 역수는 스위칭 주파수가 됩니다. 그리고 주기 내에서 신호가 하이가 되거나 혹은 온이 되는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 전체 주기 시간분의 온이 되는 시간의 비율을 듀티 사이클 혹은 간단히 듀티라고 합니다. 만약 주기 시간이 1마이크로세컨인 경우 스위칭 주파수는 1MHz가 되고, 온이 되는 시간이 0.4 마이크로세컨이라면 이 신호의 듀티 사이클은 40%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금증이 여전히 하나 있습니다. 대체 버기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버기라는 단어의 뜻 중에는 반대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인덕터가 입력 전압에 늘 반대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DC-DC 버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